지금 카페 뮤즈에서 로스팅 하고 있는 황동한이라고 합니다. 사실 본선 올라온 것만으로도 너무 예상을 못했었고, 또 이렇게 주변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힘뿐만 아니라 같이 팀으로 이루어서 준비했었던 친구들, 그리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도움을 또 많이 주셨고요. 모두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프로파일 잡을 때는 굉장히 슬로우 로스팅을 하고 싶었어요. 생두에다가 열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로스팅을 원래 선호도 했고, 그런데 이번에 연습 기간에 사용을 해보니까 스트롱홀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열을 생두한테 줄 수 있어서 아예 연습 기간 때 전략을 180도로 바꾸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로스팅이 아니라 진짜 짧은 로스팅으로 한번 승부를 봐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다 5분대 로스팅을 기획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롱홀드 자체에서 낼 수 있는 열원으로 충분히 익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프로파일을 아주 짧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언더 디벨롭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도 히터가 제 프로파일을 보시면 앞쪽에 굉장히 많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2~3배 정도 들어가 있는 거를 저도 체크할 수 있었는데요. 블로어 조절을 통해서 좀 맛의 깨끗함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밸런스보다는 개성이 먼저 튀어서 다른 컵들보다 조금 더 확연하게 내 컵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다뤄보는 거였는데 그간에 이제 계속 들려왔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습 때도 마찬가지고 본선을 치르면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진짜 열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 라는 장점이랑, 또 다른 로스터기에서 할 수 없는 열을 분할을 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S7보다 S9 같은 경우는 일단 블로어 조절이 충분히 가능해서 블로어를 좀 많이 사용을 했던 게 이제 2가지를 구분했다면 구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전도 히터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전도 히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전도 히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프로파일을 했냐면, 다른 열원들을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걔가 단순히 전도열을 콩에다가 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열풍에 또 영향이 많을 거고요. 할로겐에 또 영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표면 온도를 보면서 그거를 더 신뢰하고 이제 로스팅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부분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 만져보는 기계였기 때문에 혼자서는 진짜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이외 3명의 선수들과 총 4명이 같이 프로파일을 전부 다 공개하고 공유하고 또 서로를 보완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프로파일을 만들긴 했지만 그 4명이 모두 각자의 프로파일로 결국은 예선을 다 치르게 됐고, 본선에는 2명이 올라왔지만 그 2명 둘 다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프로파일보다는 자기 프로파일을 개선해서 만드는 방향으로 또 틀게 됐어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단점을 또 보완시키고 장점을 또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팀으로 했었던 게 굉장히 저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CRC 대회는 로스터로서 로스팅에만 집중할 수 있는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대회도 남았으니까 더 분발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80 커피 로스터스의 이동형 로스터입니다. 네. 첫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들을 가장 잘 표현하려면 후블렌딩을 해야 커피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블렌딩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생두 자체가 또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핸드픽 할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운 좋게 네, 2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커피를 세 가지를 다 뽑아왔어가지고 다 후블렌딩 했다 보니까 두 가지는 프로파일이 똑같은데 하나만 프로파일이 좀 달라요. 케냐랑 콜롬비아는 좀 단단한 커피다 보니까 열풍을 조금 더 준 상태에서 줬고, 할로겐이나 드럼 자체가 열을 그렇게 많이 준다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커피가 데미지를 그렇게 많이 안 받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를 최대한 많이 준 상태에서 뭐 블로어나 교반 속도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드럼 열풍으로 조절을 해서 또 커피가 최대한 데미지를 안 먹게끔 해서 볶았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일단 커피가 데미지를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단맛이랑 필링값이 가장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특장점은 결국은 로스터가 원하는 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복사열이나 대류열을 내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보통 보면 온도 RR값을 보고 제가 화력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온도 표면에 바로 찍었다 적는 거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완전히 개별로 봤어요. 완전히 그 스트롱월드 7 프로는 똑같은 그냥 7 프로고 S9은 S9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냥 샌드가 가지고 있는 특색만 샘플 로스팅했을 때 그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S9에 맞게끔 따로 프로파일 잡았기 때문에 완전 별개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S7 같은 경우는 열원을 뭐 7, 8로 줘도 충분히 로스팅 할 수 있는데, 뭐 S9 같은 경우는 5, 6만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비례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그때는 생각을 하거든요. 드럼 히터가 확실히 조금 더 많은 열을 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뭐 할로겐 포함해서 드럼 히터 자체가 그 열을 뺏기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뺏기는 열을 충분히 보완해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표면 ROR 값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온도 표면을 바로 찍다 보니까 열원 얘가 상승을 하냐 상승하지 않냐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화력 조절을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대회 준비는 저희 대표님이 모든 지원을 다 해주셨어요. 생도부터 해가지고 어떤 시간이랑 그런 것도 다 해주시고, 일단 본부장님이 저희 프로파일 같은 것들 다 검토해주고 코치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180 팀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2등을 했다기보다는 180 팀이 2등을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장에서 연습하는 것도 스트롱월드 자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해서도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 연습했을 때랑 비슷하게 나온 것도 있고 해서 그게 가장 유리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연습을 따로 더 할 수 있었던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커피 로스터스의 정민수 로스터입니다. 16년도, 17년도, 18년도 제가 올해까지 4년째 파이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시트지에 대한 채점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비중이 조금씩 항목 카테고리마다 비중이 좀 달라지고 있어서 그걸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스윗 밸런스에 곱하기 2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스윗과 밸런스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도 비중에 약간 중점을 두고 플랜을 짜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트롱월드의 장점은 열풍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할로겐은 열풍보다는 조금 적은 비중을 두고 할로겐은 조금씩 단계별로 조절을 하면서 안정되어 있는 전도열을 유지시켜 가면서 열풍과 전도의 ROR 값들을 약간 좀 평형적으로 유지를 해가면서 로딩을 하였습니다. 전에 대회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밝고 달게 볶으면은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그렇게 로스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약간 변수라면은 밝고 달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둡고 새콤하게 어둡고 상큼하게 이런 느낌으로 로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S7 프로 X 같은 경우는 S9하고는 다르게 블로어라는 기능이 빠져있는 머신입니다. 그래서 블로어가 없는 대신 얘 교반하고 그다음에 드럼 히터라는 부분을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선은 자주 수치를 바꾸기보다는 고정값을 두고 열풍과 할로겐의 비중만을 바꿔가면서 로스팅을 한 게 S7의 어떤 중요 포인트였고요. S9 같은 경우는 S7보다는 열풍과 어떻게 보면 할로겐의 비중이 조금 더 높게,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해서 S7보다는 낮은 수치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드럼 히터도 좀 더 낮은 수치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팝을 전후해가지고 블로어 기능을 조금 더 사용했던 게 약간의 차별화된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럼 히터의 수치를 조절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드럼 히터의 수치를 조절을 해보면 전도열의 비중이 열풍에 비해서 되게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열풍을 좀 더 주입을 해가지고 커피의 풍미를 좋게 만들겠다라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드럼 히터의 비중을 좀 낮추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약간의 스윗을 좀 더 강하게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드럼 히터의 비중을 좀 더 높이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럼 히터를 조절을 하면은 아무래도 IR 센서 부분에서 그걸 감지를 해서 그 수치를 반영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상관관계, 과연 드럼 히터를 올렸을 때 IR 센서가 어느 정도의 수치를 측정을 해주고 또 그 수치가 열풍과 할로겐의 비중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이 기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로스팅 대회 때 공지가 되는 룰북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룰북에 따른 이제 연습 플랜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기계는 어느 정도의 분석을 하고 생두의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 생두로 이 로스팅을 했을 때 어떤 맛이 나오겠다는 예상 플랜을 짜놓고 실제 이제 연습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건 장비의 변수를 먼저 파악을 해서 이 장비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플랜의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찾아서 그 데이터들을 쭉 나열을 한 후에 그 데이터의 편차를 다시 한번 또 반복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열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배출 시간, DTR, 그러니까 로스팅 시간, 그다음에 DTR 프로테이지, 그다음에 빈과 열풍의 ROR 값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춘 로스팅 플랜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 결과물을 만들어서 또 커핑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을 한 연습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하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첫날에 큰 실수를 해서 이번에는 수상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불안감도 있고 좀 그랬는데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좀 더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